자, 지단권에서 바로 그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판례가 있죠. 340페이지. 자, 그 위에 판례 그거 기억나세요? 자, 이런 판례. A 소유 땅에 B은행에서 이걸 저당을 잡고 그리고 또 지상권도 설정받고, 자, 저당권 설정받으면서 그 설정받는 지상권, 요거 왜 받습니까? 왜 설정받았어요? 이 은행에서 이 땅을 사용하겠다고? 아니지, 그죠? 이 땅의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맞지?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원래는 자, A 소유 땅에 만약에 B가 저당권만 설정받았다면 이 설정자가 여기다가 건물 지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자, 땅을 저당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이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요. 원칙적으로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저당권은 자, 이 저당권은 이 땅에 담보가치를 지배하지 용익가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땅의 담보가치를 지배해요. 용익 권리는 여전히 땅 소유자에게 있는 거죠, 그죠? 지상에 건물 짓는 것도 이 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 지어도 괜찮아요, 원래.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은 건물은 나중에 토지가 경매되면 이거 철거당해요. 법적권 안 생겨나죠, 그죠? 또는 이렇게 지은 건물은 나중에 일괄 경매당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무튼 건물 짓는 것은 가능해요, 그죠? 자, 기왕에 또 그림 그렸으니까 또 이건 또 혼동하시겠다. A 소유 땅에 B가 저당권자입니다. 은행에서 저당 잡았는데 이자가 대출금을 상환 못했어요. 지금 상환 못하면은 지체니까 경매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경매가 들어올 참입니다. 지금 경매가 임박한 상태인데 그런데 건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또 안 된대요. 왜? 이러면 경매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 건물 철거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나대지보다는 낙찰이 잘 안 돼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이 저당권을 침해하는 걸로 봐요. 다시 한 번 더, 원칙은 저당 설정받은 저당권이 설정된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래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건물은 나중에 경매 당해요. 그죠? 짓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경매가 임박한 상태, 이자가 채무를 변제 못해서 저당권 실행이 임박한 상태인데 건물 짓는 것은 바로 저당권의 실행을 방해하는 걸로 봐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철거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저당권 설정받으면서, 그 다음에 지상권도 설정받았어요. 이거는 이자가 이 땅에다 건물 못 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 땅 소유자가 이 땅에 건물 못 짓게 하려고. 이런 상태에서 A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또는 A로부터 허락받은 C가 건물을 짓는다면, 자, A가 짓든 C가 짓든 간에 건물 짓지 마세요. 바로 건축공사 중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건물 철거하라, 건축공사 중지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 손배 청구하는 거, 손해배당 청구하는 거에 관해서, 자, 건물을 짓는 바람에 이 땅에 담보가치가 떨어졌다. 여기다 뭐 옹벽 설치하고 뭐 길을 막 내고 통로 개설하고 뭐 그러느라고 땅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손배 청구 가능합니다. 담보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손배 청구 가능해요. 그러나 자, 임료 상당의 손배 청구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저당권은 이 땅을 사용하려고 설정받은 거 아니죠, 그죠? 그죠? 이 은행이 이 땅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가치를 침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당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원래 저당권 설정된 땅에다가 땅 소유자가 건물 짓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당권 실행이 임박한 상태인데 건물 지으면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받으면서 저당권도 설정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상에 건물 지으면 안 돼요. 예? 건물 못 짓게 하려고 이 재산권 설정받은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건물 철거하라, 건축공사 중지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배청구 가능한데 이때 손배청구는 담보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손배청구지 임료 상당의 손배청구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자, 책해볼게요. A의 네 번째 줄 보세요. A의 네 번째 줄. 제3자가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저당권자인 은행은 신축 중인 건물의 철거와
그다음에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대요. 자, 건물 못 짓게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B 보시면, 다만 첫 줄 끝에 그 토지 위에 도로 개설, 옹벽 축조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담보가치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임료 상당의 손배 청구는 안 된대요. 그 밑에 C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저당권은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 자, 채무만 변제되면 저당권 소멸해버리죠. 이때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걸 위한 거니까 요거 소멸하면 같이 그냥 소멸해요. 그래서 10번 보시면, 자, 이런 목적의 저당권은 저당권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기타 시효로 소멸해버리면 저당권 소멸할 때 함께 같이 소멸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별반 볼 거 없죠. 오른쪽에 밑에 3번 큰 3번에 오른쪽 밑에 큰 3번, 자, 이런 내용이죠. A 소유 땅입니다. B가 저당권을 가지고 건물 지었다. 근데 저당권이 이게 종료되었는데 지상물 남아있다. 여러분 갱신을 청구했다가 갱신 거부당하면 지상물 사라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저당권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걸 뜻하지. 이 B가 지료 못 내서, 자, 지료 몇 년? 2년 연체하는 바람에 소멸 청구당했을 때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죠? 자, 그것만 뭐 주의합시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에 282조. 자, 지당권자는 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또 지당권의 그 목적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죠? 이렇게 양도 임대할 때 땅 소유자, 즉 설정자 동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사전에 지당권자와 땅 소유자가 이 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 안 하기로, 양도 못하는 걸로 약정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지당권자는 그 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지당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줄, 절대적으로 보장되니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괄호 2번에, 자, 말 표현을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A 소유 땅에 B가 저당권을 가지고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치권도 같은 법리입니다. 자, 법치권이건 저당권이건. 자, 건물을 C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 매매 계약 안에는 두 사람 사이에 반대 약정 안 했으면 저당권 양도에 관한 합의도 포함된 걸로 봐야 된다. OX. 오, 그죠? 옵니다. 근데 건물을 팔아서 건물에 이전 등기 하면은 저당권도 자동으로 같이 넘어간다? 아니다, 그죠? 저당권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그 이전의 부기 등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건물의 소유권에 넘어갔다는 사실로 이게 바로 곧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시죠? 다만 이게 매매가 아니고 만약에 경매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맞지, 그죠? 자, 그 얘기. 그래서 결론만 그 세 번째 줄 끝에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 저당권을 곧 취득할 수는 없다, 그죠? 이거는 건물이 매매된 경우죠, 그죠? 건물이 매매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이 법치권이 또는 저당권이 곧 그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에 제일 위에 괄호 3번.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 건물 매매 계약에는 반대 약정 없으면 이 저당권 양도에 관한 저당권 이전에 관한 합의도 포함된 걸로 본다. 포함된 걸로 보지, 그죠? 근데 자, 이 건물을 팔면서 말이죠. 건물을 팔면서 이 B가 이 저당권은 요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물만 사가세요. C가 알겠습니다. 제가 건물만 사겠습니다. 라고 건물 요것만 넘기고 저당권은 B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그랬죠, 그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한 5년 남은, 내구년은 5년 남은 거다. 그래서 이자가 사가지고 5년만 쓰고 나갈 차입니다. 이제 이자가 5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다시 건물 철거시키고 B가 건물 철거시키고 위에 건물 또 지으면 되겠죠. 남은 저당권 기간 가지고
이렇게 저당권은 가지고 있고 건물만 타인에게 팔아도 괜찮다, 그죠? 살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반대로 건물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저당권만 이것만 타인에게 팔겠다. 살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5년 남은 거다. 자, 이때 저당권을 30년짜리입니다. 이자가 저당권 사요. 저당권만 사요. 나중에 비는 5년 있다가 건물 철거시키고 그다음 이자가 남은 25년 가지고 저당에 건물 지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건물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저당권만 타인에게 양도한다. 저당권은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만 양도한다. 괜찮아요? 이거는 법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반드시 일치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줄 저당권은 그냥 유보한 채 저당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저당물 소유권은 유보한 채 저당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당권자와 그 저당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고민 맨 마지막 줄 건물과 법주권 중에서 어느 한 개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주권도 법리가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뒷페이지는 저당권자가 지료 몇 년 못 내면? 2년 못 내면 소멸 청구 당한다. 자, 2년 못 냈습니다. 저당권자가 지료 2년 못 냈다. 그런데 2년분 중에서 한 5개월분을 땅 소유자에게 줬더니 땅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 안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 되었습니다. 이때는 땅 소유자가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법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그 동그라미 2번 첫 줄 끝에 저당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해서 이제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 되었다면 이제는 땅 소유자가 그 저당권 소멸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옆에 표시 밑에 9번 저당권. 자, 9번 저당권 어떤 거였죠? A 소유 땅에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지하 3m부터 지하 6m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설정받겠다, 저당권을. 그래서 통신구를 설치하겠다, 지하 상가 설치하겠다. 가능하지, 그죠? 이게 토지의 특정층을 저당권 설정받을 때 이걸 뭐라 그런다? 9번 저당권, 토지의 특정층. 또는 지상 상공을 지나가는 전신줄 설치하겠다면 그러면 지상 10m부터 12m까지만 빌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만. 이게 9번 저당권인데 9번 저당권 설정받을 때 첫째, 이 땅에 기존에 이미 용익권자가 있었다. 제3자 C가 이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전세권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맞죠? 이 땅에 기존에 용익권자가 있으면 그 용익권자 승낙을 받아야 돼요. 자, 기존에 용익권자의 승낙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쓰는 부분은 여기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다른 용익권자가 쓰는 부분 여기고, 그러면 서로 인접하고 있죠? 서로 쓰는 부분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자가 인접해 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상린관계. 맞습니까? 여기서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린관계 규정이 여기에 적용되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저당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를 위해서 설정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9번 저당권은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나무 심겠습니까, 그죠? 수목 소유를 위한 설정은 안 된다, 그죠? 혹시 높아시면 만약에 저당권, 이 전세권에는 혹시 저당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승낙도 필요하다. 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우리가 말이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공부 다 한 것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것만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안 본 거다 싶으면은 그동안 갈고 닦은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100%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혹시 이거는 강의 내가 들은 적도 없는데 이러면서 제 원망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안 봤으니까 자, 기존에 용익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저당권자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도 받아야 된다. 어때요?
받아야지. 자, 이게 원래 이 저당권은 이 토지 상하이 다 미치는 권리인데 이게 돌아버리면 그만큼 제한되잖아요. 이게 그죠? 제한되면은 그만큼 이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이게 말입니다.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속도 받아야지. 그래서 기존에 용의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등은 바로 이 사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뒷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 수목 소유를 위한 설정은 불가. 그래 밑에 동그라미 2번 기존의 용의권자 등의 승낙. 자, 등이 누구라고요? 저당권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 옆에 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상린관계 규정에 이게 준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분 저당권을 말이죠. 이걸 기간을 영구로 하는 것도 괜찮을까? 영구로 해도 괜찮대요. 이거는 토지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토지 전부 다를 지배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만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간을 영구로 해도 괜찮대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은 어때요? 일반 저당권은 만약에 시험에 말이죠. 구분 저당권은 이거는 기간을 영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면 뭐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근데 구분자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은 기간을 영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 할래요? X 할래요? 이것도 O 하세요. 원래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 소유자 이 사람의 이용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죠? 일부 저당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저당권은 기간을 영구로도 괜찮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O 하세요. 자, 그게 왼쪽 페이지 밑에 그 판례 나와 있죠. 자, 첫 줄 끝에 보시면 존속기간이 영구인 저당권을 인정할 실제적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기간을 영구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자, 분배기재권. 자, 분배기재권은 일단 원래 판례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이제 분배기재권이 이게 시대에 이제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법원에 판결이 있었다 그랬지,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까? 장사법 그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배에 관해서는 이거는 분배기재권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법 생겨난 이후에 설치된 분배에 대해서는 20년 지나도 분배기재권이 실시도 안 돼요. 장사법 이전에 이미 설치된 분배에 대해서는 분배기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목 옆에 빈칸에다 고르게 쓰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배기재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분배기재권을 취득하는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생겨나는 경우는 동그라미 2번 시효취득이겠죠. 시효취득하는데 자, 거기에 세 번째 저 끝에 보시면 가묘 설치했다. 또는 그 밑에 평장했다, 암장했다. 자, 어때요? 이러면 묘를 썼다는 사실을 그 땅 소유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죠. 이래가지고는 분배기재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제일 위에 괄호 3번. 자, 분배기재권이 누구 거냐, 이게. 그 권리가 누구에게 기술되는가. 자, 쭉 읽어볼게요. 분묘의 수호, 관리, 봉제사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분배기재권도 종손에게 귀속된대요. 근데 그러한 권리가 종중이 분묘를 수호, 관리해왔다면 그런 분배기재권도 종중에게 귀속한대요. 자, 그 다음에 분배기재권이 미치는 범위. 자, 분배기재권은 자, 이렇게 A 소유 땅에다가 B가 묘를 썼다. 이러면 이게 이제 기지인데, 분배기재권은 요 기지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주위에 빈 땅까지에도 미치겠는가? 그죠? 여기까지만 미치면 안 되겠죠? 이제 이거 보호하고 제사 받들려면은 그 주변에 빈 땅까지도 미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묘 뒤에 보면은 사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성. 그 반달형 둔덕이 있죠, 그죠? 이렇게 위에 산에서 물 내려놓으면은
이게 훼손되니까 물이 이렇게 이래 빠져나가게 보호하는 거지, 그죠? 이 사성 부분에까지도 분묘기지권에 당연히 미치는가?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데요. 사성까지는 안 미친대요. 또 만약에 A 소유 땅에 B가 아버지의 묘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그 분묘에 관해서 분묘기지권 생겨났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무시지. 죽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그 묘에 가보면은 뭐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혼자 산을 잘 가는데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싫어요. 왜냐면은 제 맘대로 못 다니니까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죠? 제 혼자 가야 그래야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막 기대가거든요. 혼자 가다 보면은 묘가 나타나요. 그 이상하게 거기 한번 앉아 있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닌데. 아니, 이상히 마음이 편해요. 그런 데 가면은. 참, 살다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참, 그런 거 살다가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이제 또 가셔요. 가시면서, 너희 아버지 곁에 좀 묻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기다가 모십니다. 모시고, 또 미안하니까, 이 봉부는 그냥 단분 형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장한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대요. 단분이어도 한 사람 더 안치하는 거, 이거는 분묘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분 형태라도 안 된다면 이러면은, 사실 뭐 아까 나온 얘기지만 분묘기지권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곧 없어져야 돼, 이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남의 땅을 제한한다. 이거 불합리한 겁니다. 그죠?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를 모시면은 산 주인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또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저사받들러, 그죠?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또 부당한 제한을 또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쉬운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하실 게 밑에 괄호 5번인데, 괄호 5번에서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시효 취득했을 때에는 지로 지급할 필요 없답니다. 시효 취득은 지로 지급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효 취득 아니면, 근데 만약에 A 소유 땅에 선대 분묘가 있습니다. 선대 분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C한테 B한테 매매가 되었습니다. 산이 팔렸습니다. 또는 경매가 되었습니다. 묘가 있는 상태에서 땅 소유권만 넘어가면 이거 분묘기지권 생겨나버립니다. 그래서 묘가 있는 그 산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바로 분묘기지권이 생겨나요. 이 경우는 지루를 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지루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나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A 소유 땅에 A 소유 건물이 있다. 땅만 팔았다. 그럼 이 건물에 관지권 생겨나잖아요. 모양새가 똑같지, 그죠? 이것도 관서법상의 일종의 법정 재단권입니다. 이 관지권 같은 경우는 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당사자가 합의하든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 결정해 주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결정된 지를 이걸 체납했다. 이러면 소멸청구 당한대요. 분묘기지권도. 자, 분묘기지권도 소멸청구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서 지료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밑에 줄 끝에 지료 지급을 지체해서 또 그 밑에 줄 중간에 2년분 이상이 되었다면 새로운 땅 소유자가 그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관지권입니다. 관지권. 자, 관지권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새,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만약에 건물만 B한테 팔았다. 이러면 이 땅에 관지권 생겨나죠? 그 다음에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만약에 땅 소유자만 바뀌었다면 이 경우도 이 건물에 관지권 생겨나죠? 자, 이 관지권이 생겨나려면 요건이 첫째 뭡니까?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죠?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건물이 존재하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가 건물이거나 관계없다. 이러면 나오죠.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 해야 된다, 그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 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 소유라 해야 된다. 같은 사람 소유라 해야 한다.
그러면 A 소유 땅, 지상에 A 소유 미등기 건물, 이거 둘 다 B한테 팔았습니다. 둘 다 팔았다. 그런데 토지만 이전 등기가 되었고, 건물은 이게 애당초 미등기 무가 건물이어서 인도만 이루어지고 이전 등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남아있죠. 건물 소유권은 법적으로 A에게 남아있습니다. 이때 이 A에게 관서법상의 지당권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안 해줘요. 이 사람은 건물을 판 자로서, 건물을 매도한 자로서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사람이 아니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 지당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한편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토지 소유권이 시에게 넘어갔습니다. 매매로 넘어갔든 경매로 넘어갔든 좌우지간 땅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 건물에 관지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땅 소유자가 넘어갈 때 말입니다. 땅 소유권에 넘어갈 때 이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입니까? 동일인 소유 아니지, 그죠? 같은 사람 소유 아니어서 관지권 인정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재 확인. 자, 뒷페이지에 그 밑에 동그라미 B번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B번 미등기, 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그 대지 간에서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그 상태에서 대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또 달라졌습니다. 이때 관지권 성립 안 한다고 했어요. 요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대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또 달라졌다, 그죠? 이 경우에 관지권 인정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페이지 위에 그 판례가 좀 있는데, 이 판례 이거 더보기라고 써 있으면 더보기라고 되어 있죠, 더보기. 자, 책에 더보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더 보면 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이고 내용은 약간 어렵고. 기침도 상당히 예쁘게 하네. 자, 더 보면 좋고, 안 봐도 크게 문제 안 되고. 근데 이게 가끔 또 시험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 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 만약에 A, B, C가 공유하는 땅입니다. 근데 A가 지당에 건물 지었습니다. A가 막 지은 게 아니고, B, C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B, C의 동의를 받아서. 자, C로 할까? C로, A, B의 동의 받아가지고, 또 허락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적법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C가 건물을 D한테 팔았다, 또는 경매되었다 이랬을 때 이 D한테 이 땅이 되어서 관지권을 인정해 줄까? A관에서 판례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당권 생겨 나버리면 졸지에 이 사람들은 이 지당권에 부담을 안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C 혼자서 이 사람들 지분까지도 지당권 설정해 준 꼴이 돼버립니다. 남의 지당권을 이자가 처분한 꼴이 돼버려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 안 맞아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그죠? 동일하지 않죠, 그죠?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공유 땅입니다. 여기 A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지분만 D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분이 이쪽에 이전되어서요. 이때 이 건물에 관지권 승인할 수 있을까? 승인할 수 있을까? 말 잘못했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요걸 B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 판례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B의 지분만 C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이 건물에 관지권 만약에 생겨나버리면 이것도 A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이 사람의 지분에까지도 지당권 설정해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남의 지분을 처분한 꼴입니다. 이 지당권의 부담을 이자가 받아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죠? 이것도 지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자, 토지가 공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토지의 공유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지상의 건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관지권 인정 안 해요. 근데 말이죠, 이거는 또 조금 된 판례지만 A, B 공유 땅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B 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거 공유 땅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공유 토지를 공유 토지 분할했는데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했다는 것은 자, 이 입장에서 이쪽 건물 중에 이쪽 부분에 붙으면 자기가 떠안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거래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을 위해서 관직권이 생겨난대요. 자, 공유 토지가 분할되었을 때는 관직권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A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읽어볼게요. 토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받아서 건물을 건축한 후 그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제권 인정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자, 토지 공유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분권자 동의받아가지고 건물 지었다, 그죠? 그 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그죠? 이랬을 때 관제권 인정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토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상에 건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분이 양도된 겁니다. 이랬을 때 관직권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은, 자,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모양새는 똑같죠, 그죠? 이 상태에서 공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분할되는 바람에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는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부지 그 부분상에 관제권을 갖는데요. 자, 요 건물 요 부지 말입니다. 요 부지 부분상에 뭘 갖는다? 관제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은 보시면 중간에 판례 구분 소유적 공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공부 안 해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보세요. 관제권 생겨날지 안 생겨날지. 자, 구분 소유적 공유 모르시는 분.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는 뭔지 모른다. 자, A하고 B가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네 땅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등기부 때문에는 A, B가 이 땅 전체를 공유하는 것처럼 등기되어 있을 때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죠? 공유로 등기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네 땅이라고 정해놓은 거. 이게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만약에 A가 말이죠, 이쪽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면, 그러면 자기 땅에 지은 건물 맞죠? 그죠? 이 건물이 팔렸다 이러면, 그 C가 샀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 관제권 가는데요. 맞죠, 그죠? 근데 건물을 만약에 이쪽에 지었다면, 자, A가 이쪽에 지었다면, 이건 남의 땅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때 건물의 소유자가 만약에 바뀌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관제권을 갖는가? B가 그런 부담을 왜 받습니까, 그죠? 맞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도 관제권 생겨날 수 있는데, 생겨나려면 자신의 그 특정 소유 부분, 그게 건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소유 특정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에 건물 가지고 있을 때, 이때 관제권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어는, 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같아야 된다? 처분 당시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에 같아야 된다. 처분 당시에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A 소유, 그 다음에 A 소유 땅, B 소유 건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근데 B가 이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매수해서 이제 땅도 B 소유가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이 땅의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갔습니다. 매도가 된 거예요. 이때 이 건물에 관제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자, 땅 소유권 넘어갈 때 말입니다. 그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 생겨나요. 요건데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같아서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처분 당시에만 같으면 된다. 원시적으로 같았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같았을 필요 없다. 처분 당시 소유권 넘어갈 때 그때만 같으면 된다 라고 말했는데, 또 이게 예외가 또 생겼죠. 자, 이건 어때요? A 소유 땅, B 소유 건물. 자, A의 채권자가 C가 나타나서 경매 들어왔습니다. 경매 들어왔다는 말은 이 땅이 압류가 된 거죠, 그죠? 압류가 된 상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땅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근데 B가 그 땅을 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B가 지금 소유자가 된 상태입니다. 자, 경매가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경매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 1년 막 갑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땅을 이사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경락된 겁니다. D한테 경락되었다. 이랬을 때, 자, 경락되는 시점, 소유권 넘어가는 시점만 보면은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요. 자, 이런 경우에 관직권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안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자, 압류가 먼저 있었다면 말입니다. 압류할 시점에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라야. 그래야 관직권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죠? 자, 압류된 시점. 만약에 압류 앞에 이미 가압류 먼저 시작해놓고, 가압류 먼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압류가 되었다면, 본압류라 그러죠? 가압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압류할 때 이때 같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자, 가압류할 때 그때 같아서야 된다. 또 그 전에 이미 저당권이 있었다면 저당권인 땅이 경매된 겁니다. 이 저당권 실현 경매 아니에요. 저당권 자리는 다른 사람이 경매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또 저당권 설정할 때 이때 같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다 기억납니까? 혹시 저게 뭐 이해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막 외우세요. 이제는. 아니, 지금 시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원래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 원칙은 어느 시점에 같아야 된다? 처분 당시입니다. 소유권 넘어갈 때. 근데 압류, 가압류, 저당권이 있었다면 이거 될 때 같아야 된다 라고 외우세요. 자, 이거 일종의 예외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 또는 저당권 있었다면 그 당시 갖다 세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제일 위에 그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자, 강제 경매되었을 때입니다. 자, 토지나 건물 소유권이 강제 경매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때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자, 경매 들어갈 때죠, 그죠? 자, 경매 들어갈 때,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가? 만약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다면, 이때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B번에 압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나중에 강제 경매가 되었다면, 이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걸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가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더보기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 자, 그것도 자 보세요. 우리 공부 안 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A 소유 땅을 B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B가 시장에 건물 지었습니다. 자, 자기 땅에 건물 지은 겁니다. 자기 땅에 건물 지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B가 대금 다 지급 못합니다. 대금을 다 지급 못해서 채무 불이행 때문에 결국 A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해제해서 땅 소유권이 A에게 복귀돼 버립니다. 이때 지당 건물에 관직권 생길 안 날까? 만약에 생겨난다면 돈 안 주고 다 건물 다 지어버릴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면은 이 사람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죠? 우리 토지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상 회복하죠? 이때 원상 회복은 나대지 상토를 만들어서 돌려줘야 돼요. 맞죠? 그죠? 이거는 건물 철거시켜야 됩니다. 관직권 안 생겨납니다. 그죠? 그게 A 얘기고. 그 다음에 B번에 환제가 되었다. 자, 환제 여러분들 뭐 잘 알죠? 여기가 자, 길이 뭐 굉장히 어지러운 땅입니다. 골목길이 막 엄청 어지러워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고 주당에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시행돼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그래서 길이 반듯하게 펴지고. 그러면 이제 환지가 되잖아요. 그죠? 환지. 그래서 어떤 사람, 이 땅의 소유자가 환지로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환지로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관직권 생겨날까? 관직권 생겨나면 환지로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B는 망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망하잖아요. 그죠? 관직권 인정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옆에 C번. 자, C번은 뭐, 그 전에 아까 했던 겁니다. 자, A소의 땅, A소의 미등기, 무가 건물. 이걸 B에게 둘 다 팔았는데, 토지만 이전 등기였고, 건물은 이전 등기를 못했습니다. 무가 건물이어서. 그래서 건물 소유권이 여전히 A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A에게 관직권 인정 안 됐어요?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쭉 내려오셔서, 괄호 3번. 자, 괄호 3번. 자,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그 다음에 건물만 B한테 팔았습니다. B가 이 땅에 관서법상에 지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당권 등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그죠? 그래서 설정 등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질은 어떻게 합니까? 질은 당사자가 합의하든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요. 아시죠, 그죠? 그 결정된 지료, 자, 그 결정된 지료를 2년 이상 못 내면 소멸 청구 당해요. 그러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 지료 2년 못 내도 소멸 청구 안 당해요. 기억나요? 자, 지료가 결정되었는데 2년 이상 못 내면 소멸 청구 당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2년 못 내도 소멸 청구 안 당해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당합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이 땅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땅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저당권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땅 소유자 양수인에게 이 관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자, A 소유 땅, A 소유 건물만 B한테 팔아서 이 B가 이 땅에 관서법상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등기 안 해도 생겨나는 거고,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이 땅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이때 등기하지 않은 이 저당권 가지고 이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이니까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B가 건물을 D한테 팔았습니다. 건물을 D한테 팔았다. 이자한테 건물을 이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관직권도 자동으로 D에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랬죠, 그죠? 안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 이 땅의 저당권자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땅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하겠다.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철거 청구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 보고 당신이 건물을 팔았으니 이 저당권을 등기해서 나에게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당권자니까 그 저당권 가지고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대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 혼자 힘으로 결국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철거 청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남의 땅을 쏘고 있잖아요. 시소유 땅을 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그죠?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한번 쭉 확인하고 읽어볼까요? 자, 기억의 두 번째 줄, 지료 취급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시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밑에 줄 끝에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2년 안 내도 소멸 청구 못해요. 맞죠, 그죠? 지료가 아직 결정 안 되었다면.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토지가 양도되었을 때, 자, 토지가 토지가 양도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토지가 양도되었을 때, 결론만, 그 네 번째 줄, 토지를 전덕한 제3자 병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자, 무슨 등기 없이? 지당권 등기 없이, 그죠? 지당권 등기 없이 이 관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지당권 설정 등기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양도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을이, 자, 을은 누굽니까? 을, B, 을이 건물을 정한 때 판 경우에 이 정이
법제권의 그 이전 등기를 안 하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로 곧 이 법제권을 이전 취득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다섯 번째 줄 그 건물 양수인 정에 대해서 땅 소유자인 갑 또는 병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이 성실의 원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 거기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정은 그 대지 점유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그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띄고에서 건물이 경매되었다. 저게 경매라면 경매로 건물 소유권에 넘어갔다면 관제권도 그냥 넘어가요. 이제는 복귀 등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경매라면. 자, 그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358페이지. 358페이지. 잠깐만 쉬세요.